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폭등할 거다라는 걸 알면서도 저렇게 금리를 0.5% 내렸습니다. 이 말인즉슨 미국이 앞으로 엄청난 침체가 온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고요. 미국은 연내에 0.5%의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. 이 말인즉슨 미국이 이제 더욱더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간다라고 보면 맞고요.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감기에 걸린다라고 얘기하죠.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. 결국 우리는 꽤 충격적인, 꽤 놀라운 상황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. 이런 상황이므로 우리 개개인들은 앞으로의 상황을 더 우려하고 더 염려하고 더 대비하며 살아가야겠다. 이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. 심상치 않다라는 걸 사람들이 많이 느낍니다. 근데 언론은 뭐라고 얘기할 거냐?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렸다. 이제 앞으로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이제 대호황이 올 거다. 앞으로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부동산 시장도 많이 좋아질 거니까 시중금리가 내려가니까 투자를 더 하라고 아마 많이 꼬드길 겁니다. 사실상 언론의 기능을 안 하고 사람들을 호구로 생각하고 호객 행위하고 있는 거죠. 이게 불편하지만 현실입니다.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엄청난 충격, 엄청난 고통이 이제 온다라고 보면 거의 맞는 거죠. 이 엄난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?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? 과연 해결책은 있나?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길은 열리기는 하는 걸까? 뭐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이 드는 겁니다. 참 막막하고 참 답답하고 우려스러운 일들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저렇게 금리를 내린다라는 게 결국 신호탄이다. 경기 침체 신호탄이다 라는 거고, 이제 그로 인해서 미국의 나스닥 주가도 우두두 떨어지고 있죠. 그게 지금의 상황입니다. 앞으로 우리는 얼마나 숨죽이고 지켜봐야 될까, 얼마나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까,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,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은 멀리하고 미래를 좀 대비해야 된다. 지금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에 이제 의심하며 귀를 기울여야겠죠. 세상 그 어디에도 확실한 건 없다. 언제든 상황은 변하고 내가 알고 있는 상황들이 또 이제 변동될 수 있으니 계속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험난한 시대를 어떻게 견디며 지낼까,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잘 따져봐야죠. 그냥 되는 건 없는 건 확실하죠. 그러므로 마음을 좀 더 단단히 먹어야 되고 마음 굳게 먹고 살아야겠습니다. 이놈의 세상이 지금 지 맘대로입니다. 지금 나라의 경제가 이제 꽤 안 좋죠. 가계부채도 너무 심각한 수준이고 정부 부채도 그러하고 이래저래 믿을 구석이 없습니다. 정부도 더 이상 이제 재정을 이용해 가지고 쓸 게 없다라는 겁니다. 그게 지금의 상황인데 사람들이 하도 대출을 많이 내 가지고 빚 갚느라고 허덕이느라고 소비도 줄여야 될 판인데, 이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뭐 부자 되는 길은 험하니 어쩌니 뭐 쉽고 수월한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말을 듣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런 말을 하는 놈들 상당수가 그 이제 자신의 노림수가 있는 거죠. 참 웃기는 건 뭐냐면 사기꾼 놈들이 경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세상을 더 이렇게 관찰을 많이 한답니다. 왜겠습니까?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이제 세상을 내다보려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좀 쓴 얘기지만 1+1을 5나 10으로 생각하고 좀 유행을 바라는 그 마음이 사기를 당하게 하는 거더라고. 정말로 원하는 걸 갖기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을 줄 아는 사람은 이제 원하는 이제 성과를 가져가죠. 근데 그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. 뭔가를 투자해가지고 투자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, 수익을 가져간다,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.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. 그 사이사이에 내가 잘못했나,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나, 온갖 후회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고통들이 수반하더라는 겁니다. 근데 참고 견딘다라는 건, 남들보다 더 오래 버틸 수 있다라는 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.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저렇게 왕창 내리는데 나중에 일본은 연말쯤 돼서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면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미국도, 유럽도, 한국도, 중국도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.
그 중에서 경제가 해외 수출에 직접적인 이게 영향을 받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로 인한 타격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.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천방지축으로 뭐 빚내 가지고 레버리지 이용해 가지고 투자 잘하면은 되게 부자도 될 수 있고 되게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이들이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. 근데 속지 말아야 되고 욕에 걸려들지 않아야 되고 냉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. 세상에 이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들 중에서 나한테 적용이 되고 맞고 틀리고 이런 것들 따져보고 좀 고려해서 뭔가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. 그리고 지금 같은 시국에 결정을 하지 않는 것도 결정이다라는 겁니다. 뭔가를 하지 않는 거 주변에서 뭘 해야 된다라고 자꾸 재촉하는 말에 노란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. 노란하지 않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천천히 이 자신의 것을 이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는 겁니다. 그렇게 생각하고 천천히 움직이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. 조급해하는 거, 서두르는 건 그게 제일 이제 우리네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. 냉정하게 따져보고 잘 살펴보고 궁리하면서 사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겁니다. 미국이 기준금리를 0.5% 인하한 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 의견이 분분할 겁니다. 하지만 지금 0.5% 인하한 것도 인하한 거지만 그 다음 2024년 연내에 0.5%를 추가 인하한다라는 거 5.5에서 5.0을 만들었는데 4.5까지 내린다라는 거. 그리고 2025년에는요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왕창 내리겠죠. 지금 이미 내리겠다라고 분위기를 잡았는데 내리다가 또 다시 올리고 이렇게는 못합니다.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아마 계속 속도를 내서 내릴 겁니다. 왜겠습니까? 이 물가 오르는 것보다 경제가 살아나는 쪽에 배팅을 좀 더 하려 하겠죠. 근데 현실은요 물가 금리가 내려도 금리가 내린 게 실제로 시장에 적용이 되려면 한 1년 정도의 시간차가 발생하는 거죠. 그 시간차가 발생하는 동안 많은 것들이 아마 상황이 바뀔 것 같습니다. 1년 안에 미국에 엄청난 침체가 온다라고 보면 맞다라는 겁니다. 미국도 상업용 부동산 침체가 이제 내관이 돼서 터질 거고 그로 인한 여파로 한국도 똑같이 아마 이제 어려워질 거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. 뭐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한국의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로 내려갈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데 저는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.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1200원대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원달러 환율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. 뭐든 의심하고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수월한 거 없습니다. 내 의도대로 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점검하고 두드려보고 따져보고 체크하며 앞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